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떤 집에 마음씨 좋은 가족이 살았습니다. 주인 영감은 이웃을 아끼고 정이 많아 사람들에게 늘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주인 영감 아들은 무척 효성스러웠지요. 며느리 또한 나무랄 데 없이 참하고 알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순도순 가족들이 화목했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때가 되면 주인 영감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외양간이며 문단속이며 집단속을 했지요. 집안 어른이 집단속을 꼼꼼히 하는 덕에 다른 식구들도 늘 마음 편히 지내며 아버지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집안 곳곳을 단속하느라 외양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웬 사람 하나가 그 추운 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밤이 될 때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나 봅니다. 주인 영감은 그 사내의 인기척을 알았지만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양간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어쩐지 시장하구나. 저녁을 지금 먹고 싶으니 한 상 얼른 차려오너라. 당장 저녁상을 내오라 해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반기며 말합니다. 예, 아버님. 식성이 좋으시다니 기쁩니다. 대견한 우리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잘 잡수어야 좋다고 하니까 하하하. 원 아버님도 부끄럽습니다. 하하. 참 말 한마디도 주고받는데 웃음꽃이 핍니다. 얼마 후에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러자 이 영감은 소피를 보러 간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는 또 소를 둘러보는 것처럼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봐오라 하고는 외양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식구들이 눈치채기라도 할까봐 소의 배를 쓰다듬은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서 속삭입니다. 이 추위에 얼마나 힘든가. 춥고 배고프고 몸도 저릴 테니까 어서 들어오게. 영감의 말이 끝나자 얼마나 한참을 엎드리고 있었을까요? 그 사내가 부시시 일어나서는 이 영감을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밥을 들어. 내가 벽장에서 술을 꺼내 한 잔 주겠네. 그러면서 그 사내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어이 손님, 나에게도 따라보소. 그러니까 그 사내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따랐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와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모자랄 판에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밥과 술로 배고픔을 채우니 몸둘 바를 몰랐던 거죠. 밥과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영감이 말합니다. 내 지금껏 살아보니 사람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제일이지. 몸이 성하고 장가들어 처가 있으면 서로 의지되어 혼자 살 때보다는 돈을 벌고 살 만한 법이지. 나무 장사도 하고 말이야. 사내는 왠지 목이 메었지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겠지. 마침 우리 집에 돈이 좀 들어온 것이 있구먼. 이것을 두말하지 말고 가져가게. 어찌 그러겠습니까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어서 가져가게. 밤도 이슥해 가니까. 세상에 이런 노인이 또 있을까요? 집안에 숨어 들어온 도둑을 밥 주고 술 먹여 돈까지 쥐어주어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그 사내는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내의 처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이제 오시오? 오늘 벌이가 좀 어땠소? 왜 시무룩하게 있어요? 들켰소? 들켰지. 자, 여기 돈이 있구먼. 아이고, 들켰는데 수입이 그리 쏠쏠해요? 아니, 이 돈은 소 한 마리 값은 되겠는데 그 눈여겨둔 집 소를 빼내서 벌써 파는 거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 노인의 소를 훔쳐오려고 몇 날 며칠을 염탐하고 있었다가 그날 훔쳐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응? 잽싸기도 하셔라. 하여튼 큰 수입이라 기분이 좋네요. 서방님? 이런 처에게 사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제 달리 먹고 삽시다. 사내는 그 사이에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나무 장사를 하면서 날품도 팔면서 살겠소. 자네는 모시 일도 하고 논밭일도 하고 우리 양심대로 삽시다.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움직여서 벌어먹고 살자는 말이오. 그러면서 오늘 소를 훔치러 간 노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 또한 본성이 나쁘지 않았던지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 내외는 그 영감이 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나무를 팔고 논밭을 열심히 일구어 집안 살림을 잘 다스리고 돌보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못 맡기지 아니하고 모은 돈을 또 늘리고 늘렸습니다. 그렇게 산 지 3년이 되자 논도 사고 소도 사고 참 살기가 택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걸음이 되어준 노인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사내는 하루는 장에 가서 나온 소 중에서 제일 좋은 소를 한 놈 사고 갈비도 한 짝 샀지요. 그리고 귀하고 좋은 술도 한 병 고르고 담배도 쓸만한 것으로 샀습니다. 이것저것 사니 한 짐이지 뭡니까? 한 짐 꾸려 소등에 업혀 간 곳은 3년 전 그 노인네 집이었지요. 그날만 생각하면 자신이 뻔뻔하고 부끄럽게 하니 없지만 그 노인의 따뜻한 온정으로 새 삶을 살게 되어 가는 길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마음 고쳐먹고 부자까지 된 것을 본다면 그 노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다음에는 척까지 데리고 와서 큰 절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돈을 벌은 양인으로 보답하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의 집에 도착했으나 노인을 만날 수 없다 합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그 집 아들이 나와 말했지요. 아버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나이다. 이럴 수가. 내가 늦었구나. 망연자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집 상주를 따라 그 노인 산소를 찾아가서 노인의 산소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사내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지난날 소를 훔치러 온 도둑입니다. 그런데 어이 벌써 가셨나이까? 제가 이리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을 것인데. 그리고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손님이 통곡을 하는 걸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그간의 사연을 말합니다. 지난날 아버님의 온정으로 크게 반성하며 이날까지 잊지 않고 교훈 삼아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버님 덕분에 사람이 된 나무개울시다. 나는 이제 살만하니 이 소를 받으시오. 마냥 의아해하던 상주는 이제야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의 소를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이런 큰 재물을 받으면 저도 도둑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했죠. 평생 양심껏 살면서 이웃에게 베풀며 살던 아버지처럼 아들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말합니다. 어찌한다. 도둑이 하나면 족한데. 우리 의형제를 맺읍시다. 제가 동생이 될 것이니까 형님을 위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사연을 듣고는 지난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아버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사내에게 감동하여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러지 동생! 이제 진짜 아들로서 아버님께 절을 다시 하게나? 그렇게 의형제를 맺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내가 숨어 들어온 그날 노인은 매를 들기보다는 따뜻한 밥, 사려 깊은 술 한 잔, 그리고 소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꾸짖어 내쫓기보다는 마음을 다독여주고 스스로 뉘우치게 한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감동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